투자 파트너 유튜브 시청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안내 말씀 하나 드리겠는데요. 주식 종목이나 앞으로 주식을 어떻게 해 나아가야 할지 고민이 많으신 분들은요. 언제든지 저희 대표번호 1588-5380 번호 있잖아요. 네, 이쪽으로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가 성심성의껏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시면은 저희 평생투자 파트너 홈페이지 접속을 하셔가지고요. 그 오른쪽 상단에 여기 무료 체험 신청 버튼 눌러주시고 요 아래쪽에 성함과 연락처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또 상담 순차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11월 15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방송할 내용은 시황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할까요? 그 실적이 이제 마무리 거의 다 된 거거든요. 실적 발표가. 그것에 대한 이제 간략한 리뷰 정도를 좀 하고, 오늘의 어떤 특징적인 어떤 주식이 뭐가 있을까, 뭐 이런 것도 좀 보고, 그 다음에 오늘 그 파라다이스가 좀 이렇게 반등의 모습이 좀 보였잖아요. 그 중국 뉴스 관련해서. 그래서 파라다이스 그 IR 팀과의 또 통화 내용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좀 소개드리고, 시간이 된다면 뭐 종목 관련해서 하나 관심 종목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황을 먼저 좀 보면 이게 오늘 이게 장 초반과 막판이 좀 상당히 다른 모습을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보면 특히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뭐라고 할까요? 한 2시 정도 넘어서부터 이제 갑자기 좀 상승하는 이런 모습으로 끝났는데요. 코스피, 코스닥 이렇게 보면 오늘 거래량도 이제 괜찮았던 것 같아요. 거래량도 조금씩 증가하는 이런 모습이긴 한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오늘 하루의 어떤 이 급등에, 그쵸? 코스닥 같은 경우는 1.5% 정도가 상승했으니까 꽤 많이 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분위기가 완전 달라진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보통 어제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실적 우려에 대한, 혹은 뭐 거래 정지에 대한 우려가 좀 있었고, 그리고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나 이제 주식을 뭐 포기해야겠다 이런 사람들도 꽤 많았는데요. 오늘은 의외로 지금 내가 주식 물량이 없는데 지금 어떤 종목에 들어가도 되나요? 라고 좀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렇게 질문하는 전화들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좀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일단은 시장 약세는 맞고, 분명 등락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긴 할 텐데, 추세적인 무언가가 나올지에 대한 것은 아직 좀 미지수인 부분이 있어서 조금 만약에 굳이 들어간다면 실적이 마무리된 이후에 어떤 그래도 호실적이 나왔던 종목들에 대해서 좀 검색을 해보고, 만약에 그 종목의 실적이 괜찮다면 단기적으로 조금씩 해보자 정도로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뭐 대표 주식인 삼성전자를 좀 보면 이 계속 좀 한참 오랫동안, 이게 주간 차트로 볼까요? 주간 차트로 좀 보면 아직까지도 그러니까 지수의 어떤 방향성과 좀 한동안 같이 맥을 같이 했던 삼성전자도 아직까지는 바닥권의 이런 모습이고, 이 바닥권에서 이렇게 V자 반등을 하지 않고 만약에 일정 중요한 이 지지 라인에서 다시 한번 빠질 수 있다라는 어떤 무언가가 있거든요. 지금 딱 애매한 순간에 왔습니다. 삼성전자도 이런 라인에 있는데 여기서 극복이 됐는지 안 되는지까지 확인하고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뭐라고 할까요? 아직은 안심할 때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정도의 어떤 중요한 지지 무언가를 했다면 한 번 빠지고 두 번째 빠졌는데요. 이 언저리까지 이 금액이 주가가 회복되지 않는 이상 이 아래 영역에서는 뭐 단기 매매라든지 싸다라는 어떤 무언가로 매매하는 것은 좀 위험해 보인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보통 단기 매매하는 사람들에 대한 문의가 좀 많은데요. 여러 가지 단기 매매 방법이 있습니다. 뭐 이게 생각보다 많이 빠진 것에 대한 어떤 반대급부로 베팅을 하는 사람도 있고, 아예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에서 추세를 잘 타고 가는 어떤 종목에서 안전하게 추세에 눌림목 매매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저는 이쪽이 더 괜찮아 보이긴 합니다. 만약에 단기 매매라고 한다면. 왜냐하면 하락한 종목이 단기적으로 상승할 수는 있지만 이 층층이 쌓여있는 이 매물대라는 것이 가장 좀 힘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단기 매매라 할지라도 추세가 살아있는 쪽에서 좀 공략하는 것이 좋아 보인다라는 이야기도 좀 하긴 했습니다. 일단 오늘 실적 관련한 내용의 이슈를 좀 보면 간단하게 한번 좀 정리해 보면 그렇습니다. 코스피가 있죠. 코스피 실적에서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가 차지하고 있는 영업 비중이 한 40% 정도 되거든요. 여기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코스피 전체의 어떤 그 상장사들을 좀 봤을 때 삼성전자를 제외하면 3분기는 순이익이 마이너스 8% 감소했고 하이닉스까지 빼버리면 마이너스 한 15% 정도 순이익이 감소했는데요. 여기서 사실 흔히 이렇게 이야기하는 기사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빼고서 이야기하면 안 되는 것이죠. 코스피 안에 대장주든 뭐 소형주든 뭐 방어주든 뭐 잡주든 간에 이것들이 합쳐져서 시장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무언가를 빼고 이야기할 필요는 없다라고 봅니다. 다만 이 기사를 볼 때 중요한 것은 이런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의 그 영업 비중이 한 40% 정도 된다라는 것은 너무 쏠림 현상이 좀 심하구나 정도로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보는 거겠죠. 3분기 때의 실적은 일단 이런 식으로 마무리가 됐고 이제 4분기를 예상해야 되는데, 그 코스피라는 큰 시장 안에 이 대장주인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실적의 비중이 큰 만큼 얘네들의 4분기 실적이 어떠냐에 따라서 코스피의 전망도 크게 좀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3분기에 가장 이제 어떤 논란이 그 실적 피크 아웃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시장에서 이야기하기로는 4분기는 3분기보다 더 안 좋을 거라는 예측이 많아요. 한 영업이익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한 10조 정도가 빠질 가능성이 높다라고까지도 좀 예측치들이 좀 나오기 시작하는데, 한번 좀 보면 일단은 간단하게 한번 봐볼게요. 보면은 지금 현재거든요. 3분기 그리고 내년 1분기 그 다음에 3분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확 좀 주는 모습이 확실히 나오고, 그렇죠?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갈 때 적자로 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런 추정치들이 좀 나오는데요. 이것만 보더라도 조금 경계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은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 낸드 업황이 급격하게 악화된 이런 부분인 것이죠. 근데 그 이유를 보면 낸드가 사실은 그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좀 계속 좀 부족한 부분이었는데 이제 이것이 바뀌었잖아요. 공급이 많아지는 부분으로 변해버렸고
많던 수요도 약간 둔화되는 이런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공급과 수요라고 했을 때 이런 모습이었다가 이제는 공급이 많아졌다라는 것까지 왔는데 또 최근에 나온 거는 수요까지도 좀 둔화됐다라는 이런 부분들이 나와서 아마 내년에 낸드 업체들은 영업이익률이 꽤 많이 하락하지 않을까라는 이런 좀 시장 예측치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보고 또 하나 보면 이건 뭐냐면 그쵸 이것도 뭐 비슷한 거겠죠. 메모리 출하량 및 판가 전망 가정치인데요. 특히 내년 그쵸 점점 이게 커지고 있어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7, 마이너스 43, 51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이게 그 뭐라고 할까요? 상당히 그 출하량 그 판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빠지고 있는 심하게 특히 내년으로 갈수록 그래서 아마 내년 초나 중반까지는 아마 논란들이 계속 좀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하나랑 시장에서는 또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 혹은 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 지금 주간 차트를 보고 있는데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지수가 상승한다면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 그리고 제약바이오의 어떤 상위주들 뭐 셀트리온이라든지 이런 애들 신라젠 이런 애들도 같이 가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도 있지만 수급에 의한 어떤 패시브 물량에 의한 어떤 매수보다는 실제로 성장하는 업종에서 종목을 찾는 것이 더 안전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수를 추종하는 것은 펀드 매니저들이 하는 것이고 개인 투자자들은 실제로 종목을 찾아내는 역할을 좀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황에 대한 부분은 좀 요 정도이고 그 다음에 오늘 특징주들을 좀 보면 호텔신라라든지 이게 좀 눈에 띄는 종목들이 좀 많죠. 호텔신라 그리고 화장품, 엔터 그리고 남북경협, 화장품 또 건설 좀 눈에 띄는 이런 스튜디오 드래곤 컨텐츠 종목 이런 쪽도 있죠. 그러니까 이게 보면 이게 좀 과하다 할 정도로 좀 많이 올랐습니다. 생각보다. 근데 이것이 추세적으로 무언가를 만들어낼까라는 어떤 좀 물음표는 아직은 있습니다. 아직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조금 주시할 내용은 뭐냐면 분명히 지금은 아직 외국인들의 수급이 정상적으로 돌아오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 수급적인 측면에서 이들이 정상적으로 돌아오려면 환율이 분명히 변해야 되거든요. 지금의 환율과는 다르게. 그러니까 지금 달러 강세인 이런 모습이 확실히 변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위안화 같은 그러니까 최근에 위안화와 환율이 꽤 비슷한 어떤 모습으로 흐름을 같이 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안화와 달러의 어떤 환율을 유심히 좀 봐야 된다라는 것까지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지금 최근에 어떤 이런 반등세가 앞으로도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이 위에 쌓여 있는 이 매물 구간과 이 아래 흔히 말하는 PBR 한 배라는 이 구간 안에서 왔다 갔다라는 것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내년에 어떤 증권사들의 예측치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떤 무언가를 돌파하는 곳에서의 돌파 매매보다는 약간 눌림목 정도의 매매 이런 식이 좀 더 안전할 것 같고 수익률 이익 실현하는 부분도 짧게 하는 부분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IR 관련해서 파라다이스라는 종목을 좀 가지고 왔는데요. 오늘은 그 리서치 팀의 이제 다른 분이 좀 확인해 주셨는데요. 소개해 드릴게요. 자기 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평생투자 파트너의 사원 신영주입니다. 어, 지금 사실 대리가 됐는데요. 얼마 안 돼서 된지 얼마 안 돼서. 예, 그 오늘 그 파라다이스가 이제 좀 일단 종목을 먼저 보면 어, 조금 꿈틀하는 이런 모습이 좀 보이긴 합니다. 주간 차트로 한번 봐볼게요. 주간 차트로 이렇게 좀 보면 과거의 흐름을 보면 과거에 한번 크게 한번 아주 세게 좀 강하게 올라가고 한 1년 가까이를 좀 쉬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의 방향이 어느 쪽으로 갈지에 대한 어떤 고민을 할 것이고 이곳의 가장 첫 번째는 실적에 대한 이야기일 것 같은데요. 일단 3분기 실적은 뭐 괜찮게 나왔나요? 한번 소개 좀 파라다이스 한번 이야기 좀 해주세요. 일단 파라다이스 그룹은요. 일단 가장 많이들 아시는 파라다이스 호텔 생각하시면 이제 이해가 빠르실 것 같은데요. 자칭 한국을 대표하는 관광산업의 개척자로 주목받고 있는 기업인데요. 지난 40여 년간 관광산업 분야에서 축적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그 최근에 2017년도에 영종도에 한국형 복합 리조트인 파라다이스 시티를 설립했어요. 그러면서 사업 규모가 점점 확장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최근 뭐, 뭐 이슈되는 뉴스나라든지 증권사 리포트 좀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일단은 11월 15일 즉 오늘 올라온 기사를 보시면 이제 파라다이스의 주가가 전일 대비해서 약 5% 상승했다는 기사가 이제 포털 사이트에 곳곳에 장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 파라다이스의 주가가 이슈가 됐었던 이유로는 금한령을 뽑을 수 있는데요. 아직 확정이 된 건 아니지만은 중국 여행사들이 지역에 상관없이 한국행 단체 관광 상품 판매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15일 중국 소비주에게 이제 날개가 달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한국을 방문하는 중국인 관광객의 증가로 실적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면서 사람들의 좀 이렇게 투자 심리가 개선되면서 현재 관광상품 이외에도 이제 화장품주를 중심으로 여행주, 호텔주 등의 주가가 상승되고 있습니다. 다른 뉴스도 있네요. 이건 무슨 내용인가요? 이거는 이제 오늘 올라온 기사는 아니고요. 이제 11월 12일 날 올라왔던 기사인데, 이때까지만 해도 파라다이스 주식 매수에 좀 신중해야 될 것 같다는 기사가 나왔어요. 근데 그 이유는 일단은 파라다이스 시티가 완전히 개장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었고, 또 중국인 관광객의 수요 회복을 향한 기대감이 또 생각보다 너무 높은 수준이라서 향후 주가가 더 오르는 것이 제약될 수 있다는 판단하에 그런 기사가 나온 것 같습니다. 네, 보통 그 종목에 대해서 이렇게 뭐 신중해야 된다, 실적은 이미 반영되었다라는 정도의 어떤 이런 기사들이 사실 흔하지 않거든요. 일반적인 기사의 내용은 보통 뭐 이런 정도이죠. 뭐 오늘 올랐는데 뭐 어떤 정도이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약간 조금 이렇게 실적 미반영 저도 약간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확실히 실적 증가 확실히 그 파라다이스 시티에 대해서 조금 너무 많은 기대감이 반영되었던 것이 아닌가 뭐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예전에 한번 설명 한번 했던 것처럼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죠. 주가가 이렇게 실적이 이렇게 좋아지는 회사라면 과거에 그죠 힘들었던 시간을 지나서 좋은 어떤 실적이 이렇게 가는 것이라면 주가가 정상적으로 만약에 움직였다면 약간 위아래 정도 왔다 갔다 하면서 주가는 움직일 수 있는데 그것과 다르게 너무 갑자기 급등해 버리면 이렇게 내려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적이 증가하지만 너무 많이 반영되었다면 이 부분에 대한 어떠한 이 기간에 대한 어떤 하락이 조금씩 있었던 부분들이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러한 추세를 가지고 실적이 증가한다면
뭐 이런 것들은 뭐 자연스러운 거죠. 그래서 이제부터 여기서부터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조금 이제 감안하면서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예, 또 다음에 어떤 부분이 있나요? 일단은 파라다이스를 포함해서 이제 중국 관련 소비주들의 움직임에 따라서 네, 화장품주를 현재 중심으로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 한국 화장품 제조는 전일 대비해서 8.5% 오른 38,100원에 이제 거래가 되고 있고, 애경산업, LG생활건강, 코스맥스, 이츠한붕, 한국콜마 등은 이제 4%대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호텔주 같은 경우에는 호텔 신라우와 호텔 신라는 각각 25.5%, 9.2% 이제 급등하면서 눈에 띄게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현재 다루고 있는 파라다이스 그룹 같은 경우에는 6.12% 상승했습니다. 아, 이게 아까 이게 정리할 때는 아마 장 전이었어서 아마 좀 수치가 좀 변경된 것 같은데요. 오늘 보면 더 올랐습니다. 여기 지금 표시된 거 내용에서도 그죠? 지금 현재가는 훨씬 더 많이 오르긴 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최근에 이런 뭐라고 할까요? 기사의 내용은 그래도 좀 긍정적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다루는 것 같은데 증권사 리포트도 한번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일단 증권사 리포트를 보시면 이제 대부분 긍정적인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메리츠 종금증권의 리포트를 보시면 2019년도에도 이제 카지노 매출이 30% 성장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이 2019년도에 베이징 신공항 개장으로 1억 명 추가 여객 수용이 가능해지면서 중국 인바운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국토부는 11월 안으로 한중 항공회담을 개최할 예정인데요. 물리적 접근이 전제되어야 하는 카지노 산업 특성상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한다고 내비쳤습니다. 또 다른 거요? 이제 흥국증권도 조사를 해봤는데요. 그 2019년 중국인 단체 관광객 유입이 본격화된다면 이익에서는 당연히 기대해 볼 만한 거고, 투자 마무리 국면인 파라다이스시티의 영업 에버리지도 본격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어제 한번 말씀드렸던 것들을 다시 한번 좀 이렇게 상기해 보면 증권사 리포트를 좀 볼 때 그냥 한번 좀 비꼬아서 좀 볼 필요도 있다라는 생각도 하는데요. 뭐라고 할까요? 여기 보면은 19년도에 영업 레버리지가 본격화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라는 말은 긍정적인 어떤 이야기이긴 합니다. 근데 현재는 아직 그런 어떤 효과가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현재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걸 한번 정리를 해 보면 오늘 일단 실적이 증가한 걸로 나왔죠. 오늘 실적이 보면 매출액도 많이 늘었고, 그렇죠. 영업이익도 잠시만요. 아이고, 잠시만요. 제가 이거 실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면 일단 매출이 어떻게 나왔냐면 1,800억대에서 2,100억 정도로 매출이 일단 껑충 뛰었고, 그다음에 영업이익이 저번 분기에 적자였었거든요. 적자. 근데 이번 분기에는 영업이익이 흑자, 순이익도 흑자로 다 돌아섰습니다. 근데 일단은 시장 예측치들을 보면 일단은 분기로 보면 이렇게 되죠. 이번 3분기는 흑자인데 또 다음 4분기는 또 적자, 그 다음에 또 다음에는 또 흑자, 이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조금 우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실제로 버는 돈에 비해서 버는 돈에 비해서
아까 그 첫 번째 어떤 기사, 두 번째 기사처럼 기대감이 너무 많았던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것들이 지금 과거에 반영된 것이 어떤 시간이 좀 필요한 것이 아니냐라는 어떤 좀 생각도 들긴 하는데, IR과의 그 오늘 실제 통화를 했죠. 그 통화 내용 좀 확인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시장에서 3분기는 이제 흑자로 책정이 되었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제가 여쭤봤는데, 굉장히 간단 명료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매출 증가에 의한 자연스러운 흑자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이게 정상인 것입니다. 아마 그분도 말하기가 좀 애매했을 건데요. 뭐냐면 매출이 늘어서 영업이익이 늘고 순이익이 늘었다라는 게 사실 정상이거든요. 근데 올 3분기 때의 잠정치들을 보면 매출은 늘지 않았는데 어떻게든 쥐어짜서 영업이익과 순이익을 플러스 시키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파라다이스는 그냥 정상적으로 좀 나온 것 같다라는 것이고, 이 자세한 내용을 보면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는 카지노의 매출이 있고, 그 다음에 뭔가요? 호텔에 대한 매출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식음료에 대한 어떤 매출이 있는데요. 이쪽의 매출 비중이 한 80% 이상 되고, 뭐 호텔 쪽이 한 10%에서 15%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보면 이 카지노에 대한 매출은 좀 줄어든 것으로 나오고, 호텔 쪽의 매출은 조금 느는 쪽으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요거에 대해서 IR 담당자가 뭐라고 했나요, 혹시? 일단은 4분기에 제가 적자로 예상되는 이유를 물어봤을 때, 매출이 계속 늘고 있는 거는 사실이지만은 이제 9월 20일에 영종도 파라다이스 호텔에 이제 새로운 추가 시설을 개설을 했대요. 만들었대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만드는 초기 비용과 투자 비용이 많기 때문에 바로 영업 수익이 나는 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산이나 제주의 그랜드 카지노 호텔 영업장이 부진하면서 전년 대비 3% 감소했다고 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도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 사실 매출은 꾸준히 감소를 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작년 대비해서 3% 감소한 거는 이제 사실이고, 가장 큰 이유는 일단 중국인 관광객의 영향이 가장 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거를 뭐 개선 뭐 방안책이 있느냐고 여쭤봤더니, 사실 부산이나 제주의 영업장 같은 경우에는 조금 작은 영업장이기 때문에 자기네가 앞으로 많이 이렇게 향상시킬 방책을 마련하진 않고, 투자도 아직은 이렇게 따로 마련이 안 돼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기사에서 나온 것처럼 어제 이후로 5% 주가가 5% 상승을 하긴 했는데, 이게 이제 단기적인 건지 장기적인 건지 이제 여쭤봤을 때는 앞으로 이제 중국이나 일본의 이제 관광 시장이 계속해서 이제 커질 것으로 보여지는데, 당연히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유추는 되지만은 지금 당장의 이슈이기 때문에 확실한 지표는 아직 한 달 정도는 더 봐야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보통 이렇게 주식 담당자들과 좀 통화를 해보면 거의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 뭐라고 할까요? 어떤 그러니까 어제 뉴스 하나 나온 것 때문에 주가가 급등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많잖아요. 근데 아직 그 발표 이후에 어떠한 무언가가 아직 진행된 게 없잖아요. 그리고 일부에서는 어떤 상품을 올렸다가 또 내리는 뭐 어떤 소동도 벌어졌다고 하니까 좀 조심스러워하는 부분도 확실히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요한 것은 일단 카지노의 매출이 증가해야 됩니다. 근데 이쪽에 지금 뭐 일본 쪽에서의 어떤 드로백이 좀 증가한 부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중국 쪽, 그러니까 사실 이런 논리가 많았었거든요. 그래, 중국 없이도 일본인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카지노 파라다이스 좋아,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여기에다가 중국까지도 만약에 다시 합세가 되면 더 좋은 거겠죠. 이런 부분. 그래서 가장 파라다이스의 매출 비중이 높은 카지노의 일단 매출이 일단 증가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호텔 쪽의 매출은 이거는 서서히 좋아질 거라고 봅니다. 다만 그
이 들어가는 비용이 많기 때문에 이게 수익으로 연결되기는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리고 중국 관광객들 역시도 정치적인 이슈와 좀 엮여 있어서 조금 어떤 정확한 좀 데이터가 나와야 아마 좀 확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혹시 못하신 말씀 있으신가요? 오늘은 처음이다 보니까 조금 버벅거리고 말을 좀 빨리 한 건 있는데요. 다음번에 더 잘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저희가 이렇게 무언가 이렇게 급조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라서 아마 매우 좀 불편하실 수도 있고 좀 도움이 되실 수도 있고 뭐 모르겠습니다. 어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종목 이야기나 이런 부분을 좀 조금씩은 해야 될 거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오늘 일단 파라다이스는 한 7% 정도로 상승하고 이제 끝났습니다. 일단 끝났고 뭐 이 하나만으로 뭔가를 이제 논하기는 사실 어렵죠. 얘네들의 매물대가 많습니다. 지금 현재 층층이 좀 쌓여 있는 부분이 있어서 분명히 3분기는 잠깐 좋았지만 또 4분기는 좀 어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이 부분을 중국 관광객이 해소해 준다면 상승으로 갈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뭐라고 할까요? 이런 어떤 매물대에 대한 어떤 부분이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비중을 그렇게 많이 해서 매매하시는 것은 좀 별로라는 좀 생각을 좀 합니다. 네. 일단 그럼 파라다이스 내용은 뭐 일단 이 정도로 좀 하는데 최근에 좀 걱정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관심 종목 이야기하기 전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어떤 4분기 이의 실적이 분명히 안 좋을 거라는 어떤 예측들이 좀 많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실 하나랑 그 다음에 IT 관련해서 소재나 어떤 부품주들이 있거든요. 이것은 조금 나눠서 생각해 볼 어떤 종목들도 있습니다. 분명히. 근데 지금은 어떤 이 IT 쪽의 전체적인 어떤 분위기로 같이 좀 하락하고 있는데요. 특히 IT 소재나 부품주 중에서도 실적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같이 좀 계속 빠지고 있는 애들이 대표적으로 뭐 SK 머티리얼즈, 하나 머티리얼즈, 뭐 TCK, 그다음에 SKC 코롱 PI 정도가 좀 그런 종목으로 보이는데요. 이들의 실적은 뭐 연단위로, 그러니까 분기로는 좀 줄어들 수는 있지만 연단위로는 성장성이 확실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반도체 어떤 낸드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가격이라는 부분보다는 얘네는 어떤 그 양에 대한 부분, 그죠? 그 가격보다는 양이 더 중요한 쪽 애들이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것을 좀 관심 있게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그 수요 역시도 좀 부진하다라는 이런 이야기들이 때문에 얘네들이 더욱 못 가는 것 같은데요. 지금부터는 아마 이 IT나 IT 관련된 쪽은 전반적으로 좀 보수적으로 좀 보는 것이 어떨까라는 좀 생각도 하였습니다. 네, 그렇게 했고 지금 시간이 30분 정도인데요. 한 5분 정도 해가지고 대략적인 관심 종목 하나만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면 뷰웍스라는 종목이 있었는데요. 사실 뷰웍스라는 종목이 유명한 종목이죠. 유명한 종목이고 한데 아주 오랫동안 하락했습니다. 한 1년 반 이상을 하락했는데요. 요번에 나온 실적이 상당히 좀 좋게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좋게 나온 부분이 있고 이것이 치킨 게임이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런 이야기도 좀 될 수 있겠다라는 좀 생각도 들긴 하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한번 좀 잠시만요. 인터넷이 좀 느려서 네. 한번 잠깐 보여드리면 실적 잠정치는 일단 원래 예상했던 거는 300억인데 330억 매출이,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50억인데 한 70억 정도로, 그래서 다시
예전 잘 나갈 때 영업이익률 20% 정도까지 다시 좀 올라온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연간으로 봤을 때도 내년은 확실히 좀 좋은 뷰웍스의 좋은 해가 될 거라는 이런 좀 모습은 보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어떤 이야기들이 있는데 확실한 거는 만약에 이 회사가 속한 사업에서 대장이 누구냐라고 하면 시장에 어떤 여러 가지 피어 그룹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캐논이라든지 우리의 어떤 뷰웍스, 뭐 레이언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다양한 어떤 동종 업계의 종목들과 비교했을 때 뷰웍스가 실적과 모든 면에서 가장 앞섭니다. 예, 일단은 실적으로 보면 그래서 이쪽에서의 대장은 뷰웍스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다만 지금 시장은 무언가를 매수하거나 뭐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최근에 많은 고비들을 넘기면서 온 것 같아요. 일단 뷰웍스가 그런데 일단 단기적으로는 수급도 괜찮아요. 일단 기간의 수급이 꽤 굉장히 좀 세게 들어오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이렇게 보면 볼리저 밴드 상단을 돌파를 했는데요. 이런 자리에서 사실 매매하는 게 지금 시장은 좀 겁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그냥 아주 마음 편하게 한 20일 이동평균선을 하나 깔아놓고 20일 이평선에 닿았을 때 매수해서 다시 가는 정도의 어떤 매매 패턴으로 좀 기다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빠질 수도 있거든요. 시장이 어렵다 보니까. 그리고 지금 그러한 비슷한 모습으로 파트론이라는 종목도 비슷한 모습이죠. 파트론이라는 모습이 딱 그런 모습인 거예요. 한번 확 뚫고 21 이평선에 딱 닿는 정도의 모습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언저리 때부터 매수 관점으로 한번 보는 것도 어떤가라는 생각도 합니다. 네. 사실 이게 혼자 방송을 하다가 누가 옆에서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집중이 하나도 안 됩니다. 방송하는데 집중이 안 되고 뭔가 이게 이상하거든요. 말도 빨라지고 아마 좀 적응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한 이유는 일단은 좋은 내용으로 좋은 내용의 어떤 내용을 많이 전달하자 해서 시작했고요. 과거에는 저 혼자 시황만 다루었던 내용에서 좀 부족하다라는 부분의 의견이 있어서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좀 깊게 해보자, 조금씩이라도 시작해보자라는 차원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좀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혹시 하신 말씀 없다고 하네요. 네. 일단은 일단 시장을 일단 다시 한 번만 볼게요. 시장을 보면 시장이 상당히 큰 이 자리가 아주 중요한 자리라고 보여지거든요. 변동성이 마무리되었던 자리인데요. 이것이 바닥이 되기를 좀 바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부분도 있고 중국 시황과 중국 환율과 중국 지수도 같이 좀 보시고 지금은 단기적으로 뭐 짧게는 할 수 있겠지만 물량을 많이 하는 그런 자리는 아직은 조금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도 이벤트들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다행히 지금까지는 여기에서 바닥을 찍고 이것을 바닥이라고 확인했던 그날을 확인했고 그 다음에 이 그날을 해하지 않고 아직 버티고 있는 모습이 그래도 아직은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리고 또 하나 기관과 어떤 외국인들의 수급을 단순하게 해석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기관의 특히 금융투자의 물량을 보고 방향성에 베팅하는 물량으로 보시면 안 될 것 같고요. ETF 관련해서 프로그램 매매로 보시는 것이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 매매라는 것은 방향에 베팅하는 것이 아니고 괴리에 베팅하는 것이기 때문에 방향과 무관할 수도 있다라는 것 또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은 이 정도로 해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고요. 예,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평생투자 파트너 유튜브 시청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식 관련한 상담을 원하시는 구독자 분들께서는 현재 화면 상단에 표시되는 무료 종목 상담 신청하기를 터치하셔서 성함과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